10월 중순이 됐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트럼프 해리스 지지율을 보면은 트럼프가 상당한 우위를 보이거든요. 뉴스는 각각 지지하는 후보가 있다 보니까 주관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해리스가 유리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는 경합이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트럼프가 유리하다 그러고, 각 신문사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어떻게 쓰냐면은 정치적인 색깔을 하나도 가지지 않은 곳이 한 군데 있어요. 도박꾼들입니다. 도박꾼들은 정치 성향이 없죠. 자기가 돈을 버는 게 더 중요하죠. 주식 투자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도박꾼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도박사들은 트럼프의 승리 확률을 60%로 보고 있거든요.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도 하고 사전투표가 시작된 상황에서 이 정도 격차다라고 하면은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을 두는 게 낫겠죠.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경합주에서도 보면은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불법 이민자 문제부터 이스라엘 전쟁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총을 맞은 날 코인 가격이 급등했다가 이후에 해리스 등장으로 지지율이 밀리면서 코인 가격이 바닥을 찍었죠. 그런데 다시 트럼프 지지율이 오릅니다.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니까 코인 가격이 올랐는데, 이걸 해석을 잘해보면은 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트럼프 지지율을 올려주는 효과를 볼 수도 있어요. 코인 투자자가 적지가 않습니다. 과거 2017년 때보다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트럼프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고 있는데 코인 행사에도 참여해서 연설하고 비트코인으로 부채를 갚자 이런 말도 하면서 코인 투자자가 많이 있는 젊은 층의 표심을 긁어오고 있어요. 트럼프가 나이가 많아서 고령화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젊은 층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던지면서 늙었다는 이미지보다는 젊다는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어쨌든 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 신규 투자자가 증가해요. 최근에 보니까 비트코인 ETF로 신규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그러면 코인이 오르면 신규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거고, 코인 가격 상승은 다시 트럼프 지지자를 넓혀주는 선순환 구조를 가는 거죠. 여기에 젊은 층 지지자가 많은 일론 머스크를 동반자로 삼은 것도 저는 트럼프가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일론 머스크가 지원을 한 건지 트럼프가 부탁을 한 건지 어떻게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전기차에는 진보층, 젊은 층이 더 우호적인 상황인데 머스크가 트럼프를 후원하고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굉장히 헷갈리는 시그널이 나온 거죠. 젊은 층과 중도층을 트럼프로 끌어오는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머스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늙다라는 이미지를 많이 상쇄해줄 수가 있었어요. 머스크가 트럼프에 올인했고 공헌도를 끌어낸 이상 트럼프가 전기차에 대해서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굉장히 영리한 양다리 전략을 걸친 거죠. 민주당이 되면은 어쨌든 전기차를 밀어줄 거고, 트럼프가 되면 일론 머스크 때문에 적대적인 포지션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테슬라가 살기 위한 전략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기차 때문에 포지션을 섰다기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스페이스 X 때문에 트럼프에 줄 서다 생각하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산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이득인 사람이고, 특히 나사 같은 경우에 예산을 줄여서 자신들이 쓰고 싶은 예산을 쓰는데 더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나사의 예산을 줄여주는데 효과적인 민간 우주 업체입니다. 그럼 스페이스 X가 할 일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럼 일론 머스크가 좋아하는 화성을 이루는 꿈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트럼프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해리스는 밀리는 지지율을 만회해보고자 이제 트럼프처럼 막말을 시작했어요. 근데 막말을 따라하는 시점에서는 효과가 없어요. 제2의 김구라라는 이미지 가지고는 뜨기가 어려운 거예요. 시장에서 중요한 건 선점 효과입니다. 트럼프의 이미지랑 대척점으로 싸우는 게 훨씬 더 낫겠죠. 이제 경쟁하는 두 후보라면은 이미지를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효과가 없으니까 나도 이 이미지를 편승해볼까? 전략이 너무 늦지 않았나, 그리고 효과가 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해리스가 유리한 점도 있지만 불리한 점도 많은데, 해리스가 인도계, 아프리카계의 피를 물려받았다는 말을 하는데 미국의 정통성인 기독교에 대해서 다소 거리감 있는 발언을 했어요. 선거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해리스가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에서 이런 발언은 표를 깎아먹는 행위가 되겠죠. 펜실베니아 전략도 최악이라는 당 내부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당 내부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이든도 해리스로 후보가 교체된 거에 대해서 내심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내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역전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리스를 돕기 위해서 이번에 학자금 대출 6조도 탕감을 해줬는데, 이게 또 시장의 유동성이 돼서 증시에는 좋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돈을 이렇게 풀고도 지지율이 안 나온다라는 걸 봤을 때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둘 다 적합한 후보가 아니었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아마 이번 선거보다는 다음번에는 새로운 인물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선거 결과가 2주 남았는데 투자자라면 해리스가 될 경우보다는 트럼프가 될 경우에 맞춰서 포지션을 세팅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트럼프가 된다면은 증시의 호재냐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선은
악재부터 생각을 하는 게 낫겠죠. 내 포지션을 좀 정리해야 되냐, 그 다음에 남은 돈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를 봐야 되고, 그리고 선거 전에 이런 예상과 막상 이후에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바이든이 당선되면 증시가 떨어진다 했었어요. 바이든 되고 나서 증시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공약을 보고서 따라가는 투자보다는 리스크를 먼저 해지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관세랑 방입인데요. 트럼프는 무역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힘을 가진 사업가의 논리로 관세를 흥정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세 1000%까지 올리겠다, 이런 발언도 서슴없이 하는데, 특히 중국산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죠. 중국이 8년 동안 이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 뭐 베트남이든 멕시코로 택가리를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어요. 멕시코는 미국이랑 대부분 무관세로 거래를 합니다. 뭐 농산물 이런 것들 빼고. 중국은 멕시코에 공장을 짓거나 부품을 보내고, 이제는 아예 근로자들까지 다 보내서 멕시코에서 조립만 해서 미국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멕시코가 수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돈은 중국이 버는 구조로 가져가게 되죠. 멕시코와 미국의 거래가 크게 늘었는데 중국은 관세를 피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 트럼프가 멕시코산 제품 중에서 중국산 부품 비율로 관세 규정을 손을 본다, 이렇게 되면은 멕시코가 미국에 주로 수출하는 게 이제 자동차 부품, 기계 부품, 가전 부품 이런 것들인데, 여기에 있어서 한국산 수요가 늘어나겠죠. 이번에 변압기 같은 테마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멕시코산 자체에다가 관세를 적용한다?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나프타부터 이어진 협정을 깨는 건데 이게 쉽게 될 것 같아 보이진 않지만, 트럼프라는 돌발 행위를 봤을 때 여기에서 좀 많은 금이 가게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진 기업이 유리해지겠죠. 미국 자국의 이익을 최선으로 생각하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진 기업이 투자하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미국 기업들도 보면은 실제로 GE라던가 뭐 생산 공장은 멕시코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건 미국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미국의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합주에서 좀 우위를 얻는 것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아마 이거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하지 않을까. 관세 때리기에서 가장 좋은 메뉴가 철강인데요. 전 세계 조강 생산 능력 절반 이상, 거의 뭐 대부분이라 봐야 되겠죠.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철강사가 수혜를 보는데요. 미국 철강사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US 스틸, 그리고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뉴코, 이 세 가지 기업이 있거든요. 이 세 기업이 과연 수혜를 볼 것인가. 최근에 보면은 미국 철강사들 주가가 좀 바닥이에요. 아무래도 미국 제조업이 지금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철강사도 많이 내려와 있는데, 뭐 이런 호재로 테마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관세를 건드리기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다라 보는 게, 트럼프 1기 때랑 다른 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은 인플레를 간신히 잡았어요. 완벽히 잡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술하고 회복이 되긴 했는데 아직 실밥을 안 푸른 상태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관세를 막 강하게 먹인다? 그러면 중국산 물건이 비싸게 들어올 거고 인플레가 다시 올라가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친환경보다는 셰일 생산 증가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논리가 있거든요. 트럼프 1기 때랑 다른 점이 뭐냐면은, 그전에는 천연가스 수출 인프라가 완성이 안 됐는데 지금은 완성이 됐습니다. 유럽으로 천연가스 수출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고, 과거에는 내수용을 위한 에너지 산업이었다면은 지금은 수출용 에너지 전략을 짤 가능성이 있어요. 유럽에서 러시아랑 천연가스 판매 가축전을 벌여야 되기 때문에 이걸 휴전카드로 쓸 거냐, 아니면 지금 갈등을 천연가스 판매 활용으로 생각할 거냐, 그리고 중국에 대한 바이오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바이오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번에 바이든이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저번에 트럼프가 코로나는 중국 때문에 그래 이렇게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걸 빌미 삼아서 이제 중국 바이오를 규제해야 돼, 이런 논리를 펼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의 흐름으로 가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따다닥 급발진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바이오가 갑자기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위비 부담인데요. 유럽이든 한국이든 방위비를 더 내라고 할 게 분명해요. 트럼프가 그러는 이유는 미국의 예산 구조랑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적자 재정으로 인해서 예산 갈등이 벌어지고 있죠. 셧다운이니 맨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의무 지출은 건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재량 지출에서 말이 많은데, 문제는 재량 지출 항목에 국방이 있다는 점이에요. 국방비가 늘어날수록 비국방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백악관이 할 수 있는 정책이 줄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국방 예산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고, 비국방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나날이 줄어간다는 점이죠. 공화당이 민주당과 다르게 재정 적자 늘리는 걸 반대해요. 그러면 예산 자체의 파이가 커지지 않기 때문에 비국방 예산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겠죠. 바이든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면 부채를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트럼프는 국방비를 아껴서
비국방 예산을 늘리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비국방 예산을 지키자 하기 때문에 국방비를 무조건 줄여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트럼프 1기 때는 국방비 증가가 완만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급격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전쟁을 종료시키려고 안간힘을 쓸 것이다라는 예상이 1번. 두 번째가 국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미군 주둔 국가들과 합의해서 주둔비를 받으려고 할 것이다라는 게 2번입니다. 2년 만에 늘어난 국방비만 140조 원이거든요. 한국에게 부담시킬 비용이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미국도 공화당이 되면은 돈 풀기를 정부보다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약할 수가 있는데 경기가 나쁠 때는 유동성 공급이 증시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만 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면은 정부가 주는 유동성 공급 말고도 그냥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세수도 늘어나고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어시스트를 받을 수도 있고 애초에 경기가 좋으면은 소비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 공급 때문에 무조건 트럼프 시기에는 증시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예상하는 거는 안 맞을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증시라는 건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된 이후에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판단해도 전 늦지 않다라 보거든요. 너무 빠르게 예상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어떤 리스크들이 있는지를 준비해 두고 내 예상대로 흘러가네 그러면은 플랜 A로 가자, 플랜 B로 가자, 플랜 C로 가자 이렇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